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어저께 눈이 오고 진짜 날씨가 추워진다고 다시 강추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제 베란다 아래쪽 여기 온도가 3.5도. 근데 어젯밤에 이제 또 우리 아들하고 이거 우리 남편이 운동 간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마 거실에 따뜻한 공기가 바깥쪽으로 갔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홍매와 교배종을 이거를 샀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택배가 왔는데 이렇게 진짜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보온 팩에다가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홍매와 교배종이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이 홍매와 교배종만 제가 골라서 다 샀어요. 가격도 되게 착했거든요. 3,000원에 사이즈 크지 않아요. 딱 중저포트 안에 쏙 들어갈 그런 사이즈네요. 제가 요거를 왜 샀냐면 홍매화 교배종인데 이 색감이 홍매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색감이 있고요. 모양이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홍매화는 목대가 나오는 프릴 계열의 다육이잖아요. 도대체 다른 한쪽 부모는 몰라요. 도대체 뭐랑 교배를 했기에 얘 얼굴이 요럴까? 이거는 이제 언박싱은 제가 키핑장에서 할 거예요. 여기서는 하기가 어렵고, 자, 키핑장에서 언박싱 하는데, 제가 홍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홍매야,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진짜로 제가 애정하는데, 애정하는 이유가 얘가 예뻐서라기보다는 제가 얘를 키워낸 그 과정이, 그게 드라마틱해서 제가 요거를 진짜 애정하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홍매야. 이 홍매야가 지금 얘가 포트 안에 이렇게 쬐끄맣게 살고 있어서 그렇지 얘가 작은 품종이 아니라 프릴 계열의 다육이기 때문에 품종 자체는 덩치는 큽니다. 여러분들 여기 색감이요. 만약에 살구색이라고 하면 무엇을 닮았나요? 맞아요. 백봉에 진짜 백봉의 미니미 같은 그런 그 모양을 하고 있죠. 백봉하고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제 얘가 색감 자체가 뭐 백분도 없고 색감 자체가 워낙에 이제 요런 이제 밝은 주황빛으로 물이 들다 보니까 요 녀석하고 백봉하고 이제 갖다 붙이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예쁘죠? 이 홍매화도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낸 이제 교배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한쪽이 어쩌면 백봉의 한쪽 부모인 팔리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전에는 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요 잎이 생겨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백봉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네요. 백봉은 이제 우리가 상악하고 라오이 교배종이라고 해요. 근데 백봉도 상악의 모습을 따서 목대가 엄청 좀 길어지는 편에다가 늘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상악도 프릴 계열이어서 얼굴이 큰데 라오이도 대홍종이에요. 사실은 얼굴이 크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홍매화도 얼굴이 큰 편이에요. 홍매화가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홍매화는 제가 한 번도 얘가 뭐랑 교배종인지 제가 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모습을 딱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 베란다에 백봉은 없고 백봉 교배종 크림티만 있어요. 아, 예쁘죠. 이 크림티가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딱 100분만 보이는 데 있잖아요. 딱 요만했어요. 이 크림티는 어디서 하냐면 얘는 쪼꼬다육에 마야다육에 묵둥이다육이 세트에서 이 크림티가 들어와 있었어요. 요만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컸어요. 아우, 크림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봉도 그렇지만 라우이도 얼굴이 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라우이를 조그맣게 키워갖고 소형종으로 이렇게 많이 종자포트에 넣어서 판매를 하니까 라우이가 작다 생각하는데 라우이 안 작아요. 라우이 덩치 크게 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러블리 로즈, 여러분 러블리 로즈가 의외로 추위에 되게 강해요. 제가 10월 달에 저희 키핑장 밖에다가 노숙하다가 홀랑 다 얼려 먹었잖아요. 이제 걔네들 소식도 좀 다시 전해드릴게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제 한 포트라도 어느 쪽은 이제 얼어서 죽고 어느 쪽은 살아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잎꽂이들 중에서도 살아있는 게 러블리 로즈들이었어요. 용월도 강해요. 용월도 그 냉해에 추위 진짜 강한데 이 러블리 로즈가 진짜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살아 있었어요. 하고 이 러블리 로즈 보면서 러블리 로즈는 저는 많은 분들이 얘가
우리나라 교배종이다. 막 이렇게 저도 그렇게 소개를 했고, 월드 오브 서큘런트도 그렇게 하는데, 러블리 로즈를 수입했던 분이 계시다고요. 아, 지금도 계신데, 그분이 이거 외국에서 수입해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져서, 이게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온슬로우랑 운명이 조금 비슷한 거죠. 이제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모든, 어디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다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도 수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키워보면은 얘 느낌이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해리와 스나우 닮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얘가 뭐 얼굴 모양상 막 이렇게 퍼지고 해리와 스나우하고 약간 외형은 비슷하잖아요. 그 해리와 스나우 비슷해라고 했는데 그 해리와 스는 또 그 올펫에서 왔는지 제가 얘가 몬스터 같이 됐다 얼굴이 얼큰한 그 러블리 로즈에 입고지를 해갖고 그 입 자체도 예쁘지 않았었어요. 그 잎을 입고질했는데 올펫하고 똑같은 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너는 그러면 올펫부터 시작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뭐 정야랑 뭐 무슨 뭘 교배한 거라 용월 이렇게 교배한 교배종이라고 소개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유튜버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얘가 가만 보니까 하는 행동 거지가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유해가 그냥, 내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의 자식인지, 궁금한 것처럼, 다육이는 특히 더 이렇게 교배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낸 교배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거를 교배 정보를 조금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교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국민다육에서는 교배 정보를 굳이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모양새가 되게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런 애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그 농장의 영업 노하우인 비밀인 거죠. 저는 그런가 보다. 뭐 사과꽃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그 사과꽃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연지곤지를 우리 탱탱볼 이렇게 지었다고 했잖아요. 한쪽 부모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그걸 따라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 정보를 다 공개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물론 창다육이가 기복 사이클이 있어요. 인기가 높아졌다 내려갔다 높아졌다 내려갔다를 주기가 이렇게 있는데 창다육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이 창다육이에 대한 교배종, 그 부모다육 교배나 수입 출처를 많이 공개하지 않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환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부모다육이가 모두 다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그 교배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저는 그건 진짜 모양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에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아가보이데스 에보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에보니가 원산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다육들은 다 어디가 이제 원산이냐면 이제 중남미 정도가 원산지다. 뭐 어디 뭐 멕시코 뭐 이런 데가 원산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수입해서 유럽 에보니, 호주에서 수입해서 호주 에보니, 여기 호주나 유럽도 그런 데서 원산지에서 가져다가 재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수출을 한 거죠. 우리가 우리가 그런 데서 수입해갖고 지금 다시 일본, 대만,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수입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수입을 한 거라서 미국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두들레아 속만 거기가 원산지고 보통은 미국은 그런 원산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마리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원종 미국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틀린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가져다가 재배를 했어. 재배를 한 그 품종을 딱 특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쓰지만 학술적인 의미라든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원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마치 미국에서 그 마리아가 막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매니아님들한테. 그러니까는 매니아님들이 다육이를 구매를 하실 때
실제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려면은 그게 있어야 돼요. 좀 기본적인 원산지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어떤 게 원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은 다육이가 막 들쭉날쭉하게 막 이렇게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내가 그 창다육이 혹은 창금을 샀는데 지금 가격대가 폭락을 해 갖고 이 다육 시장이 너무 너무 믿을 게 못 되고 혐오스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호도의 문제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공급은 제한이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 갖고 경쟁이 생기면 가격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가였을 때 이제 다육 그 창금철화 시장이 희망적이고 핑크빛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하셨던 우리 이제 매니아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 같은 다육이를 가격대가 지금 정말 많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니까. 근데 조금만 더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원종인가 아닌가 혹은 번식의 능력이 어떤가를 알았다면은 저는 '아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금철화를 막 집중해서 구매를 하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재테크, 번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농장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기술력도 좋고요. 자본력도 좋고요. 모든 면이 다 뛰어나요. 농장이 여러분보다 진짜 10배, 20배 이상 빠르게 번식하고 증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재테크를 하는 그런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육은 그냥 정말 순수한 취미 생활이 더 어울리는 이제 다육이가 됐어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자 상품이었던 방울복랑 금도 지금은 커팅을 정말 많이 해서 살려내는 기술이 정말 많이 이제 어 농가마다 그런 모든 기술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요만한 거 9,000원까지도 구매할 수 있게 됐죠. 제가 살려고 할 때만 해도 이게 15,000원이었어요. 최소 진짜 그때 파격가가 15,000원이었었는데 지금은 9,000원이에요. 다행히 뭐 방울복랑 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른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이 금철화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거를 계속 커팅을 하고 떼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 매니아들이 걔네들을 키워내는 속도가 이 농장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진짜 자기 만족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게 돌이켜 보니까 그쵸. 지나가고 나니까 한동안에는 막 이 매니아들끼리 서로 뭐 좋은 가격대에 서로 거래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 뭐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가격대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매니아들끼리도 절대 그 가격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진짜 순수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때고 이전에 진짜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다육이를 구매를 하셨었던 매니아님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괜히 그렇잖아요. 내가 얘를 진짜로 18,000원에 샀는데 요즘에 얘를 10,000원에 살 수 있대. 그러면은 왠지 얘의 값어치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얘가 뭐 재테크의 수단이라거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능력이 있거나 저는 애시당초부터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가격대가 하락하고 가격대가 너무 좋아지니까 진짜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장에서 제시하는 그 가격대를 매니아님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전에 구매를 했었던 가격대를 우리가 포기를 못 하니까 좀 이 농장과 어떤 그 기존 고가를 구입을 했었던 매니아님들 입장에선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다육맘들한테는 정말
호시절이에요, 지금이. 근데 어느 순간 이 시절이 좀 지나가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거 이거 요만한 방울복랑금 9천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제가 홍매화 교배종을 제가 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얘 얼굴하고 지금 방금 보여 드린 그 홍매화 교배종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 얼굴은 진짜 반들반들하니 얘는 마치 꼭 무슨 젤리 다육이, 창 다육 같은 그런 모습 갖고 있죠. 얘는 어때요? 모습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요런 모습하고 얘하고 이게 교배 중이라고 하는 게 상상이 가냐고요. 한쪽 부모를 한쪽 부모를 창다육이하고 교배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색감 자체가 되게 새빨갛고 빨간 다육이랑 교배를 했나? 너무 예쁘게 색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제가 홍미와 교배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 이제 이야기가 막 산으로 막 가갖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미와 교배 중으로. 여기서는 제가 키핑장에 가갖고 언박싱하고 놀러오리 키워갖고 나중에 얘는 도대체 다른 한쪽 부모는 뭘까 상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키워본대요. 매일매일 소식 전해야 되니까 요거 향기가 흐려지고 있어. 버클리. 귀여워. 버클리. 버클리 힐링 포인트 요즘에 갖고 꽃이 지금 하나둘 지고 있어갖고 너무 아쉬워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이렇게 베란다 소식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홍매화 교배종을 드렸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